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메일을 받았어요. 32살 남자 달링의 사연인데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이웃인데 막내가 좀 잦은 집인가 봐요. 어느 날 셋이 같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컴퓨터로 야동을 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자기 신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혹적인 행동을 했다. 아이가 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당황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원래 제가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메일로 상담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좀 메일을 많이 주고받았던 사연입니다. 이웃의 아이들 참 애매하죠. 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적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성교육까지 신경을 써줘야 할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나의 이웃들이 내 아이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의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좀 잘 챙기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온전히 없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모두 있어도 이렇게 케어가 안 되는 애들이 주위에 있으면 마을 어른으로서 이웃으로서 이 애들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는 게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남의 아이라도 내가 눈 맞추고 좀 이것저것 좋은 얘기도 해주고 관심을 좀 기울여야 애들 상황도 좀 알게 되고 그런 시선들이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가 되는 거겠죠.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째로 부모가 이렇게 음란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는 집인데 이웃집 청년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것도 부부가 너무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남자 달링은 다행히도 저한테 메일로 상담을 할 정도로 좀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좀 성교육 강사로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죠. 부모가 너무 안일해서 이런 상황들이 자주 생기고 그리고 이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지인의 자녀, 이웃, 친족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아동 성폭행, 청소년 성폭행 같은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음란물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유롭게 집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모님이 너무 잘못하시는 거죠. 컴퓨터에 성인물, 음란물 방지 프로그램을 다 까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애들이 한번 노출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봤다고 이미 아니까 또 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베린 몸 이런 거 없어요. 여러 번 보면 그만큼 나쁘죠. 그리고 어떤 개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노출된다면 아이가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좁아지죠. 그냥 이성을 모두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여동생, 남동생 할 것 없이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봅니다. 어느 순간 그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이가 유혹적인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성심리학에 대해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이론인데 이참에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앞으로도 종종 언급하게 될 이론이고요.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상식.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심리치료 기법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예요. 심리치료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사람은 사람의 성격 형성을 성적 발달 단계로 설명해요. 그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데 유아 성욕을 주장하면서 그 아이가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부위는 나이에 따라 변천하면서 그 욕구의 충족 경험이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즉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는 입, 학문, 성기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겪게 되는 욕구의 만족과 좌절 경험이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5단계예요. 1단계는 구강기. 태어나서 1년 반까지 엄마 젖을 빨거나 먹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입술과 혀, 목구멍을 통해서 쾌감을 얻게 되죠. 이때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면 자신감 있고 관대하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지니는 안정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만족감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불평불만이 많다거나 국왕성교에 집착한다거나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2단계는 항문기예요. 생후 1년 반에서 3년 정도까지인데 이때는 배변을 참거나 배설하면서 긴장감과 배설의 쾌감을 경험하죠. 부모가 배변 훈련할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좀 불안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율성과 또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되죠. 이때 애가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좀 느리다 하면 부모가 애를 야단치게 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애기 응가를 더럽다고 하고 못 가렸을 때 혼내고 벌주고 막 그러면 완벽주의, 청결과 질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인색하거나 좀 분노를 쉽게 느끼는 양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관계할 때 좀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불결하게 생각하면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도 장애가 되는 그런 성격으로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남근기라고 만 3세에서 6세 정도 사이로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부위가 항문에서 성기로 바뀌게 됩니다. 성기를 만지면서 놀기도 하고 또 노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때 아동의 관심이 좀 이성 부모에게로 확산되면서 동성 부모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또 혼자 삼각관계를 만들어요. 여자애들은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아들은 엄마는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뽀뽀하고 이때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죠. 아빠랑 경쟁하면서 아빠가 자기 남근을 거세할 것 같은 그런 거세 불안을 또 느끼고 이러면서 아빠에게 동일시하면서 성적 정체감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때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죠. 동일하게 엄마를 경쟁 상대로 느끼고 아빠에 대한 강한 사랑과 애착을 느끼면서 동성 부모를 흉내내면서 동일시하면서 성 역할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이면 아이들이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는 능력이 발달된다고 하죠. 그리고 4단계는 장복기로 이제 3단계 이후에 사춘기 이전까지의 시기예요. 이때에는 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또래 그리고 취미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이성적인 자아, 도덕적인 자아가 성숙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5단계는 성기기로 청소년기 이후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해가는 그런 시기죠. 이성과 연인관계를 통해서 성욕을 충족하려고 하죠.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길게 프로이드의 이론을 얘기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웃집 여자아이는 잠복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 남극기의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10살까지도 이렇게 자기 신체를 노출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른들이 하는 그런 유혹적인 행동이냐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이때는 성욕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인 거예요. 이때 음란물을 그냥 우연하게 접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음란물을 보고 애들이 놀라서 막 싫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흥미를 엄청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 배우들을 좀 흉내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감각을 느껴서 또 자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골몰에 있을 시기는 아닌 거죠. 잠복기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좀 도덕심도 잘 자리 잡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나이인데 음란물에 노출되고 어떤 어른도 바로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성추행한다거나 그러면 애들의 내면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하고 생리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애는 애인 거예요. 남자애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순수해요. 순수한 아이가 더럽고 무서운 것을 봤다고 그 아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레옹에서 마틸다가 마릴린 먼로를 흉내내면서 레옹 앞에서 좀 유혹적인 행동을 했을 때 레옹은 많이 당황했지만 마틸다를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지켜주잖아요. 그 배움이 없는 레옹도 알고 있잖아요. 아이는 아이라는 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가장 변호하기 싫어하는 의뢰인이 근친강간하고 오는 의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량을 줄여보려고 그들도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뭐 판사한테 어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가 성욕이 있다. 그래서 하고 싶어 했다. 애가 좋아서 했다. 애가 나를 유혹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판사가 이걸 들으면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판검사 변호사들이 성교육을 먼저 받고 중심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이 논리를 펼칩니다. 상대방이 유혹했다. 상대방이 좋아했다. 정말 그 가해자들은 겁쟁이라서 자기가 비난받고 매장당할까봐 두려워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차 피해라는 거고 이게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외로 또 먹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런 게 두려워서 당하고도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가해자들은 언제나 약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초딩까지 가는 거예요. 피해자는 여자뿐 아닙니다. 남자도 15%나 돼요. 어린애들이 요즘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데 심심하고 외로워서 채팅 앱에 빠져들다가 엠번방 같은 그런 사건을 맞이하기도 하고, 나가서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서 조건 만남도 합니다. 음란물을 우연히 접하고 신기하니까 계속 보면서 말도 못하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성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달링에게 연락주세요. 엄마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섹스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급 당황하시고 나중에 알아도 돼?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진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신승리예요. 어떤 아이들이 순진하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 음탕한가요? 음란물은 말 그대로 노출돼요. 애들이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의 자존감, 그리고 행복, 자아의식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서지 않으면 절대 아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성교육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밝은 사랑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달링.